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2% 가까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많이 밀렸고요. 뭐 하락하는 종목도 거의 1,3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 증시 안에서 코스닥만 그런 약세 흐름인데 오늘만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수급도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 어딜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고요. 반도체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흐름 봤을 때 오늘 거래소는 0.6%의 약세입니다. 일중 저점 2,776선 터치했고요. 지금은 저점보다는 9포인트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가장 낙폭이 줄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더 깊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양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다행히 반도체 투톱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은 2시 15분부터 낙폭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장중 저점 828포인트고요. 현재도 2% 가까운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 안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뭐 알테오젠, 리노공업 이런 굵직한 종목들 전부 다 3, 4%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이 행방을 두고서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아가고 있는데요. 자,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약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제 섹터를 좀 빨갛게 굵게 표시를 해봤고요. 일단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고용지표다. 졸츠 나오고요. 뭐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다 나옵니다. 둔화 예상되고 채권금리 달러와 하향 안정되면 그때 다시 거래소가 2,800포인트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증권가의 시각이 있는데 좀 봐야겠죠. 지금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는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게 전력기기 쪽, 에너지, 전통 에너지 쪽입니다. 친석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석유주들이 앞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한국 석유가 시세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에서 7, 8월에 허리케인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석유 가격 자체도 좀 크게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제약, 의료기기, 필수 소비재, 특히 금융, 은행 종목까지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기업은 뭐 정당 후원 종목들,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있는데 특히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IRA 정책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종목들이겠죠. 중국 제약 업체도 피해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현재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을 해야 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 주목도가 높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바로 금융주입니다. 이유 세 가지를 들어봤고요. KB증권 쪽에서 낸 리포트에 이렇게 이유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고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자체가 금리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또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뭐 연준과 또 공방전이 이뤄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밸류업 세제 지원을 곧 발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일부 법안 통과 기대감이 상승하는 중이라서 금융주에 대한 리포트가 또 상당히 많이 이틀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KB금융이고요. 목표 주가가 10만 5천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자본 비율도 좋고 이익 안정성도 좋고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 PBR 자체는 막 낮은 PBR은 아닌데 7월 달에 곧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그 판단이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6천 원으로 상향됐고 오늘은 4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흐름 나옵니다. 뭐 중소형 단에서도 은행주들의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시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시세 보시면 오늘 제주은행이 그래도 이 중에서 시가총액 좀 작죠?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4%, 2%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도 아침에 시세를 낸 후에 계속 그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오후장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실적 이야기도 있고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죠.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음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HBM 퀄 테스트 통과 못해서인데 이제는 이 통과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통과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으로 매출 1억 달러밖에 달성 못했는데 더 많이 팔고 있는 삼성전자가 왜 못 오르냐라는 게 골자였고 특히 경쟁사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 쪽 캐펙스를 줄여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 메모리 업황 회복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HBM3E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대차 증권 쪽에서 10만 원, 대신증권 쪽에서 11만 원으로 오늘 제시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올라온 리포트들 이렇게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니셈, FST, PSK홀딩스,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코미코 같은 종목에 그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뭐 전공정 업체들 그리고 소재단의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기판 안에서는 램테크놀로지가 시각기술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었죠. 오늘도 아침에 추가 상승 나왔지만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유리기판 종목들의 집중도가 슬쩍슬쩍 더 올라오는 중이라서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고 그것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CXL 테마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주 시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BK홀딩스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고 웰킵스 하이텍, 램테크놀로지가 11% 상승 유지하고 있지만 장중에 더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납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PMT, 타이거 일렉 같은 지금 주가가 좀 크게 빠진 종목들에 한해서 반등이 바닥에서 약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니셈도 앞서서 리포트에 나왔던 종목인데 4.7%로 아까 전보다 상승분 더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체크해 보시고요. 테크윙도 어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6만 원 넘기는 구간, 장비주들의 부활 다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